이번에는 이미지 콜라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객체의 페이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배치할 것입니다. 총 40개의 이미지를 5행 8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trueType 함수를 사용해서 이미지 콜라주에 메시지를 남겨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문자열의 좌표 이미지를 확인해서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파이썬 123페이지를 보면 이미지를 배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불러와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VS 코드에서 탐색기를 보면 이미지 폴더에 앞서 자료실에서 복사한 이미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미지 dir 경로의 글로브 함수를 사용하면 이미지를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파이썬 58페이지에 보면 글로브 패턴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으니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이미지의 경로를 불러오겠습니다. 글로브 함수는 입력된 패턴에 맞는 파일의 목록을 추출하여 그 경로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패스 변수에는 이미지 파일의 경로가 저장되는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합니다. 총 40개의 이미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모듈의 오픈 함수를 사용해서 이미지 객체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패스 이미지 변수에 저장된 이미지 경로를 불러와서 이미지 객체로 변환한 후 그 결과를 이미지 로우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 객체의 크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작성한 코드를 선택한 후 실행합니다. 이처럼 이미지 경로와 그 이미지의 크기가 함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미지 크기가 모두 제각각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 실습에서는 모든 이미지의 크기를 가로 세로 500픽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는 이미지 옵스 모듈의 fit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원본 이미지 객체를 전달하고 두 번째 입력값으로 변경될 이미지 크기를 전달하면 됩니다. 이미지 fit 변수에 저장된 이미지 객체의 크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출력된 결과를 보면 모든 이미지의 크기가 가로 세로 500픽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지 fit 변수에 저장된 이미지를 하나씩 붙여 넣겠습니다. 이미지 모듈에 new 함수를 사용하여 배경 이미지를 만듭니다. 모두 매개 변수에 RGB를 전달합니다. 사이즈 매개 변수에 가로 1000픽셀, 세로 500픽셀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이미지 백그라운드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미지 백그라운드 변수에 저장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수만 선택한 다음 실행합니다. 이처럼 검정색 바탕에 배경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객체의 페이스트 함수를 사용하면 이미지를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페이스트 함수 위에 올려놓으면 이 함수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붙여 넣을 이미지를 전달하고 두 번째 박스 매개 변수에 붙여 넣을 이미지의 좌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이미지 fit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이미지의 좌표를 전달할 것인데 여기선 0,0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 좌표의 첫 번째 값은
가로 위치를 의미하고 두 번째 값은 세로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패스 명령어는 삭제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부터 반복문 전체를 선택한 다음 실행합니다. 이제 이미지 백그라운드 변수에 저장된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수를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붙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paste 함수에 두 번째 매개 변수의 값을 조정해서 이미지가 붙여질 때마다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붙여질 위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추가로 변수가 필요한데 이렇게 startx 변수와 starty 변수에 0을 입력해서 이미지가 붙여질 좌표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paste 함수의 두 번째 매개 변수에 startx와 starty를 차례대로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startx에 500을 더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새로운 이미지가 추가될 때마다 500픽셀씩 오른쪽으로 가로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x부터 이미지 백그라운드 변수까지 선택한 다음 실행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이미지가 두 개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배경 이미지의 크기가 1000픽셀이기 때문입니다. 합성하려는 개별 이미지 크기가 500픽셀이기 때문에 두 개밖에 담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이미지를 넣으려면 배경 이미지의 크기를 이미지 개수만큼 늘려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미지 개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sorted python 내장 함수는 주어진 변수의 값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그 결과를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img 폴더에 이미지 목록을 전달하겠습니다. 작성한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지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의 값을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제 배경 이미지를 만들 때 사이즈 매개 변수에 이미지 개수를 반영한 크기를 전달합니다. 개별 이미지 크기가 500이고 여기에 이미지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이미지 개수는 len 내장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파일 목록을 전달하면 되겠죠. pass sorted 변수에 파일 목록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문에 사용된 파일 목록 코드를 pass sorted 변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제 startx부터 이미지 백그라운드 변수까지 선택한 다음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총 40개의 이미지가 한 줄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저장하려면 이미지 객체의 sav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ave 함수의 입력값으로 저장할 이미지의 경로를 입력하고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VS코드 탐색기에서 output 폴더를 보시면 조금 전 생성했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5행 8열로 이미지를 배열해 보겠습니다. 앞서 작성한 코드를 startx부터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save 함수는 삭제합니다. 파일 저장은 나중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린트 함수도 삭제해 보겠습니다. 가로로 8개의 이미지를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startx 변수를 제어해서 8개의 이미지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tartx 변수는 이미지의 크기가 저장되죠. 따라서 하나의 이미지 크기가 500픽셀이고
8개가 입력된다면 모두 4000 픽셀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만약 startx 변수에 저장된 값이 4000 픽셀보다 같거나 크다면 다시 한번 startx의 위치를 처음으로 돌리고 이미지가 다음 행에 출력될 수 있도록 starty의 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우리의 예상대로 가로로 8개의 이미지가 출력되었지만 그 이후의 이미지는 보이지가 않네요. 예상하셨겠지만 백그라운드 이미지 크기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생성하는 코드를 잘 살펴보면 이미지 크기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가로의 길이는 이미지 개수만큼 세로 길이는 500 픽셀로 지정되어 있죠. 이 값을 5개의 행과 8개의 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 크기를 입력해야 됩니다. 8개의 이미지를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8로 입력해 주시고 세로 크기는 세로로 5개의 이미지를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5를 곱해 줍니다.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함수에 저장될 이미지의 경로를 입력하고 작성된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VS 코드 탐색기에서 아웃 폴더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생성한 이미지가 보이죠?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완성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에 문자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문자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필로우 패키지에 이미지 폰트 모듈을 불러와야 됩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미지 폰트 모듈에 TrueType 함수를 사용해서 폰트를 지정해야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TrueType 함수 위에 올려놓으면 이와 같이 함수 정의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폰트 매개 변수와 사이즈 매개 변수를 실습할 것입니다. 폰트 매개 변수에는 사용할 폰트의 경로를 전달하고 사이즈 변수에는 폰트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VS 코드 탐색기에서 인풋 폴더에 보면 우리가 사용할 폰트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폰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 값으로 폰트의 경로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입력 값으로 폰트 크기 100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불러온 폰트를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미지에 문자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드로우 객체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드로우 모듈에 드로우 함수를 입력하고 변경할 이미지 객체를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백그라운드 변수에 저장된 콜라주 이미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이미지 드로우 객체를 반환하는데 이것을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제 이미지 드로우 객체에 텍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텍스트 함수 위에 올려놓으면 이와 같이 이 함수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 XY 매개 변수에 문자열이 입력될 위치를 전달하고 텍스트 매개 변수에 출력될 문자열을 전달하고 필 매개 변수에 문자열의 색상을 전달하고 폰트 매개 변수에 사용할 폰트를 전달합니다.
하나씩 입력해보죠. XY 매개 변수에 문자열이 출력될 위치 0과 0을 입력합니다. 이 값은 X, Y 모두 0을 의미하기 때문에 왼쪽 제일 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매개 변수에 출력될 문자열을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fill 매개 변수에 문자열의 색상을 전달합니다. 여기서는 흰색을 의미하는 255를 3번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폰트 매개 변수에 앞서 불러온 폰트를 전달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이제 문자열에 출력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백그라운드 변수를 입력하고 대화 영창에서 실행합니다. 이처럼 이미지 왼쪽 상단에 발리 여행 사진이라는 문자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색상의 이미지 위에 흰색 글씨가 출력되면 글씨를 잘 분간할 수가 없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자 아래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만약 이미지라고 하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왼쪽 상단에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 이미지에 좌표가 필요합니다. 이 좌표를 얻기 위해서 바운딩 박스를 적용하면 됩니다. 폰트 객체에 get bbox 함수를 사용하면 문자열의 좌표 바운딩 박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문자열을 전달하면 그 문자열의 바운딩 박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리 여행 사진을 입력하고 get bbox 함수를 호출하면 이와 같이 해당 문자열의 바운딩 박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을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제 배경 이미지에 바운딩 박스의 위치만큼 검정색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드로우 객체에 렉탱글 함수를 사용하면 주어진 바운딩 박스에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XY 매개 변수에 앞서 계산한 바운딩 박스 좌표를 전달합니다. 이어서 fill 매개 변수에 배경색을 전달합니다. 여기서는 검정색을 의미하는 0을 3번 입력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미지 백그라운드 변수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처럼 왼쪽 상단에 검은색 사각형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은색 사각형 위에 흰색 글씨를 쓰면 문자열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앞서 작성한 텍스트 함수를 복사하여 붙여넣겠습니다. 복사한 텍스트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백그라운드 변수를 다시 입력하고 대화 영창에서 실행합니다. 이처럼 하얀 글씨 바탕에 검은색 배경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글씨가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파이썬 126페이지에 바운딩 박스에 대한 개념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에서는 바운딩 박스를 사용해 문자열 이미지에 여백을 추가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은색 배경 이미지에 알파 채널을 적용하여 보다 세련된 문자열을 출력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니 프로젝트에서는 문자열의 바운딩 박스를 사용해서 문자열의 위치를 조정하는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한 내용과 책의 내용을 잘 참고해서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